가난한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난을 세습할까? 라고 했을 때 금융지식인가? 아니다라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전에 돈 얘기 잠깐 해볼까요? 바로 가시죠. 오늘은 총 3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두 번째는 먼저 돈과 친해져라. 세 번째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마지막에는 당신이 가난하다면 부모에게서 벗어나라. 첫 번째는 돈 똑바로 알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유교권에 있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위선 같은 이런 교육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이노 씨는 그런 위선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 근데 어떤 직업군이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런 봉사 정신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엿먹어라. 속으로 말해야겠죠? 프로 선수에게 돈은 노력한 대가이며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떠올려 보면 얼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선을 버렸으면 이제는 먼저 친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돈과 친해지려고 하면 투자 지식이나 금융 지식을 떠올리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재테크 전문가 중에서 부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돈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신문을 구독하라고 해요. 자, 신문이라는 거는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 글들을 모아서 발행한 거거든요. 그럼 기자들은 대체로 글에 대한 전문가고 데스크에서는 그냥 기사를 내보내지 않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봐야겠죠. 세이노 씨는 일간지와 경제지를 함께 보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이노 저자는 뭐 주간지도 보고 뭐 조세일보도 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드는데 나는 출장 갈 때 주로 1등석을 타는데 1등석을 타는 고객들은 거의 모두 하나같이 경제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나 3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연애, 정치 이런 거에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를 보고 있는 당신이 아니고 그 TV 속의 주인공임을 깨달아야 한다. 명심해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TV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지식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재테크 관련 서적을 읽으라고 해요. 우리가 뭐 힐링이나 그런 책들을 읽지 말고 주로 돈 냄새 나는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자는 교양서만 읽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1부는 끝났고 이제 2부. 그러면 돈에 대한 위선을 버리고 돈과 친해졌다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떠올렸을 때 이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저자는 55년생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빈민층부터 부유층까지 항상 동시에 존재해 왔대요. 그러면 유독 지금이라고 그 비율이 달라졌을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작금의 MZ세대는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럴까 했을 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SNS.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겠죠.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나쁜 얘기를 올리겠어요? 내가 잘된 것만 올리겠죠? 내가 이렇게 잘생겼고 예쁘고 돈이 많고 어디를 놀러 갔고 그런 얘기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맨날 인스타 보면서 그걸 보면 볼수록 나는 이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있는데 누구는 놀러 갔네? 뭐 이런 류의 돈 자랑하는 연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 자신과 비교하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비교 문화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놈의 워라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당신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인가, 우리가 부의 대물림도 유명하지만 가난도 대물림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데 되게 이것도 좀 날카롭고 좀 잔인합니다. 일부처럼.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난을 세습할까? 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혹은 훈계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 못하지만 너는 내가 교육시켜줄 테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수도 없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즉, 가난한 부모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를 자기가 제대로 못 배워서 그 직업 때문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현재 하는 다른 일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난 가난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뜻이거든요. 제 용어를 해석하면, 즉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들은 계속 가난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저자의 말로 하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길은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든 좀 덜 좋은 일을 하든 같은 일을 할 때 그 같은 그룹군보다 잘하면 대가를 더 받는데, 가난한 부모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는 더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러니까 가난을 탈출한 열쇠가 과연 저소득층 자녀에게 단지 교육의 기회만 준다고 해서 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 그 가난한 사람의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로만 들어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그러면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가난한 부모의 자녀라면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첫째도 공부다. 코피 터지게 공부해라. 너가 가난해서 누군가 너를 멸시하고 괄시했다면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공부해라.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면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 공부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보처럼 공부해라. 연애하겠다고 개소리하지 말고 공부해라. 무섭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1년 혹은 2년 정도 해서 도저히 이런 성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면 그땐 깔끔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 공부 대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관련된 책을, 사업 관련된 책을, 돈 관련된 책을.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일부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죠. 학벌 사이에는 얼씬도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인맥으로 뚝뚝 가니까. 자세한 내용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너희가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해서 하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라, 이런 말까지 해요. 대신 절대로 절망하지 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도처에 널려 있음을 믿어라 하면서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